네, 청약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드디어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미녀, 부미녀입니다. 요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영상은요, 청포종님들 오세요, 오세요. 네, 2030 청약 포기한 청포종님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네, 청약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드디어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진작 이랬어야죠. 가점이 당연히 낮은 2030 세대들이 어떻게 청약이 됐겠어요. 추첨제 물량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청포종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청약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청약되기 어렵죠. 예전에 이만큼 청약 경쟁률이 아닐 때도 어려웠는데, 특히 작년, 재작년, 부동산 호황기 때는 청약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다 보니까 정말 당첨되기가 별따기였습니다. 특히나 2030 세대같이 이 청약 가점이 낮은 1인 가구,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나마 생애 최초 주택자,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일반 당첨보다 여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게 막 수천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요, 약간 소형 평수에 대해서 추첨제 물량이 이번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청약 관련해서 너무 막 이제 안 되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았었어요. 신혼부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서울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하다못해 지방 뭐 대전, 대구, 부산 같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집 사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신혼부부 특공을 계속 넣어야 되냐, 아니면은 계속 구축 아파트라도 어떻게 사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털어놓으셨는데, 일단은 청약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그러신 분들한테는 일단 무조건 넣어봐라. 계속 아무리 청약이 안 돼도 그래도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으니 넣어봐라. 특히 아기가 1명, 2명 있으면 그래도 가점이 조금 올라가니까 나오는 족족 다 넣어보고 뭐 줍줍 이런 것도 해봐라 라고 저는 조언을 했긴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나 아니면은 가점 같은 걸 매번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속 깊은 마음속에서는 이거는 진짜 로또다 라는 마음을 갖고 사실 구축 아파트라도 사기를 바랬거든요. 대신에 청약을 너무 확고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께는 제가 플랜 B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2, 3년 동안, 3년도 길어요. 2년 동안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간을 정해라. 그리고 청약을 열심히 넣어보되 정 안 되면 플랜 B로 구축 아파트라도 일반 아파트로 살 수 있게 그 방안을 마련을 해둬야 한다. 왜냐면 아무 대안이 없다가 청약만 넣어서 안 됐어요. 그러다가 계속 안 되면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구축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게 내 돈적인 부분, 시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둬라라고 저는 조언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뭐 미리 조금 더 일찍 청약을 포기하고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뭐 한 2, 3년 전에만 했었어도 가격이 꽤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청약 제도가 그래도 좀 바뀐다고 하니까 제가 좀 희망을 품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약 제도에 대해서 일단 조금 살펴볼 텐데요. 청약 제도는 가점과 추첨이 있는 거는 다들 너무너무 잘 아시죠? 가점은 청약 가점을 매겨서 쭉 순위로 매겨서 위에 등급부터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첨은 뭐예요? 뺑뺑이 돌려서 복불복, 그리고 이렇게 복불복으로 순위를 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청약 가점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면요. 이게 진짜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청약 가점제 만점은 여러분 몇 점인지 아시죠? 100점 만점 아닙니다. 네. 만점은 84점이에요. 네. 84점인 건 다들 아시죠? 요거 계산해 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목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점 받기가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무주택 기간은 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무주택으로 있었던 기간, 부양가족 수는요, 일단 내가 5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5점씩 가산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내가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부터 몇 년간 보유했는지. 근데 이게 금액이 다 평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나기 전에 청약을 하시려면 그 금액을 채워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무주택 기간이 산정 방식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요.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15년 이상 내가 무주택으로 살아야 32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주택으로 15년이면은 어쨌든 전세나 월세는 뭐든지 이 15년을 버틴 사람만 이 만점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하다못해 유주택 기간을 빼더라도 그냥 아예 생애 최초의 주택을 안 사본 사람만 가능한 거지, 중간중간 또 주택이 있었으면은 그 기간을 빼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항목을 볼까요? 지금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이 돼야 17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청약통장도 중간에 어디 넣었다가 당첨됐다가 취소되면 다시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도 안 쓰고 오로지 여기 이 청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여기다 바쳐야만 하는 거죠. 아니,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을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제일 대박인 건 이 부양가족 수예요. 이거를 맞추기가 진짜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1인 가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점수입니다. 1인 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분리해서 나와 있는 그냥 그 세대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최저점 5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점을 받으려면 만점은 35점인데요. 35점 만점을 받으려면 여러분 몇 명 있어야 되나요? 5명 곱하기 7. 네. 7명이 있어야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점씩 계산을 하면 한 명당 5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와이프, 애기 둘? 이게 무슨 요즘에 1인 가구, 2인 가구 시대인데 무슨 3세대가 같이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상에 아무도 무주택자이면서 세대 원 중에 주택이 누가 있는 사람도 안 되잖아요. 아무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진짜 얼마나 솔직히 현실에서 불가능한 건지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정말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2030 세대는 도저히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 내가 엄마 아빠 밑에 세대 원으로 들어가면 몰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당첨이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야 그치지 않고요. 그 정부가 너무 가점이 높은 사람만 당첨이 되니까 작년인가부터는 이걸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1인 가구나 생애 최초 주택자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특별 공급을 통해서 뭐 기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해서 그 물량을 배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이게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이 신혼부부들의 특공이 더 어려웠어요. 1월 달에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라고 강북구 미아에서 분양한 단지가 있었거든요. 서울에서요. 근데 특공 청약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506대 1이었어요. 1500대 1, 이 말이 되나요? 아니, 1500명 중에 어떻게 한 명이 당첨이 되겠어요. 몇백 대 1이가 아니고 이게 몇천 대 1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영등포동에서 센트레벨 아스테리움 영등포가 있었어요. 여기에 청약 경쟁률은 아, 갑자기 막 기침이 나오는데 더 대박이었어요. 2107대 1에 지금 육박하는 그런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막 제가 이제 이 특공에 대한 이제 청약 당첨 결과가 나오고 이런 기사를 쓰는데 속으로 막 이런 거 하죠. 아니 도대체 이거를 무슨 당첨을 되라고 만든 건지. 아니 물량도 뭐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특공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특공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지금 1인 가구 신혼부부한테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런 제도들은 조금 물량도 과감하게 좀 넓히고 좀 2030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아, 참 여러분 이거 하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요. 지난해 서울의 청약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는지 아세요? 가점? 깜짝 놀라실 텐데 62.6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평균 커트라인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만점짜리도 되게 많았고 오히려 막 지방에서도 만점짜리가 나올 정도로 만점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 근데 전 되게 궁금한 게 진짜 이렇게 힘든 만점짜리가 이렇게 많다니 하면서 제가 막 놀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서울에서 이 청약이 되려면 60점 이상은 돼야 거의 청약이 됐었어요. 50대 중후반은 돼야 아 그래도 청약에 한번 도전해 볼까 뭐 이런 정도의 실력은 됐지 뭐 40점, 30점 이런 청약 가점은 아예 서울에서 당첨 확률이 희박했어요. 지금 아무래도 또 만점짜리 청약 통장을 가지신 분들이 또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만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나올 청약들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둔촌주공이 있을 것 같고 또 반포에서도 하나 단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강남의 주 입지, 뭐 잠실 뭐 이런 데 정말 안 나오던 곳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 이 만점짜리 분들이 대기하고 계실 텐데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올해 봄에 이 서울에서 분양 물량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다뤄드릴 텐데 지금 서울에서 청약 물량이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지금 예전부터 작년부터 계속해서 분양을 하려던 단지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지들이 지금 청약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제도가 변경이 될 텐데 그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고 그 이후의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오늘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을 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기 전까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되기 전까지 물량이 정말 나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청약통장의 고득점자이신 분들, 만점짜리이신 분들은 조금 더 기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게 바뀐다고 하죠. 2030 세대를 위해서 소형 평수 추첨제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소형 평수 추첨제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소형 평수에 추첨제 물량을 훨씬 많이 늘려서 가점이 낮은 2030 청년들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정말 이렇게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2030을 위해서 추첨제 물량을 높이는 일은 저는 박수 쳐줄 정도로 너무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와 볼까요? 제가 기사를 캡처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보면요. 60제곱미터 이하에서는요. 가점이 40%고 추첨제가 60%가 돼요. 추첨제 물량이 굉장히 여기는
가점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지금 가점이 100%인 것과 비교하면 그래도 2030 세대들의 추첨제에 대한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60에서 85제곱미터는 추첨 물량이 좀 작아요. 30%로 절반 이상 확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대형 평형수는 근데 지금 추첨제 물량이 더 줄어드는 요게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85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대형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가점이 50%고 추첨이 50%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 추첨제 물량이 나오는 건 대형 평형에서 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형 평형은 가점을 80%로 하고 추첨을 20%로 줄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작은 평형은 2030 세대를 위해서 추첨제 물량을 늘렸으니까 그래도 대형 평형에 살아야 하는 중장년층, 가점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 가점 물량을 넓혀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차별을 없애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공약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잔인합니다. 저는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절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60에서 85제곱미터 물량은 지금 100% 가점인 거 아시죠? 그 전에는 이게 추첨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 이럴 때 진짜 1인 가구도 서울 강남에 당첨되신 분이 있어요. 추첨 때문에. 근데 가점으로 변경이 됐던 게 지금 2017년 때 파리 대책이 나왔었어요. 파리 대책은 너무 유명한 대책이죠. 이때 이후부터 이 추첨제 물량이 완전 없어지고 100% 가점제로 전향이 되면서 모든 2030 세대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이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다시 이렇게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였죠. 어쨌든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면 청약 제도가 이번에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된다고 해도 사실 바로 바뀔 것 같진 않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시기는요, 제가 봤을 때 상반기 내에는 안 될 것 같고요. 하반기나 연말쯤 돼야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취임을 하고 지금 바뀌는 제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청약 제도까지 손을 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다, 내가 청약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략은 일단 무조건 넣으세요. 지금 어쨌든 청약이 되는데, 그리고 줍줍을 뽑는데 청약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연말 하반기까지 이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돼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소식을 이미 아셨으니까 청약에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좀 대형에서도 저는 추첨제 물량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추첨제 물량을 조금 이거는 이렇게 행운이다, 아니면 그냥 따르는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진짜 내 집 마련 절실하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회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형 평형에서 추첨제 물량이 조금 많이 줄어드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중도금 대출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청약과 관련된 좀 규제들이 많이 풀려고 하고 있고, 대출 규제도 풀려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 청약에 당첨이 되면 뭐예요?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으면 돈을 마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약 제도를 변경하는 만큼 대출 제도도 좀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가 내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대출을 막아버리면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도금 대출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풀어줘서 좀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막 고민하지 않고 좀 청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청약 열심히 도전을 하시고요. 그리고 연말에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을 하되
플랜 B에 대한 구축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항상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엄청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약 당첨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